이재명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와 함께 사법위원회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. 당시 그 노동법 학회 활동도 하셨고 60항쟁 시위에도 참여했고 또 노무현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던 기억도 생각합니다. 그래도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그래도 공적 마음이 있어 행동으로 나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도 또 판검사로 임명될 만한 충분한 성적이었지만 인권 변호사의 길을 결심하고 그 길을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. 후보님은 정치인 중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옆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. 혹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신 적도 있습니까? 뭐 굳이 쓴소리라기보다도 네네. 다른 견해들을 자주 전했습니다. 네. 뭐 언론 기사에 나올 때도 비판적인 기사를 뭐 도지사나 또는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필요할 만한 또 참고할 만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. 또 당 대표 하실 때 당의 다수 의견과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네.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걸 뭐 자주 전했습니다. 네. 예, 후보자님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여기 국민의힘 우리 야당 측에서도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보자님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잘 보좌 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조언과 쓴소리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? 예. 예, 저는 대통령의 어떤 법무 참모로서 네.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법치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민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동안 이제 검찰이 뭐 수사권, 수사 지휘권, 종결권, 영장, 기소 독점, 공소 유지, 형 집행권 등 지나치게 이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, 과잉 수사, 과소 수사, 봐주기 수사,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네, 네. 그건 뭐 어쨌든 뭐 세세한 부분은 아마 입법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뭐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가장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도 사실 필요합니다.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뭐 보복 기소한다든지 표적 기소한다든지 중복 기소 등으로 인권 침해,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 사례도 많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쪼개기 기소를 하다 보면 이제 미결 구금 일수가 장기화될 수가 있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추가 수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?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그 지금 현재도 수감돼 있는 이상직 전 의원 사례가 지금 대표적입니다. 사실은 이상직 전 의원은 2023년 4월에 특경가법 위반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.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형량의 적정함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회생 절차를 거쳐서 회사도 넘어갔고 사실은 무일푼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재판에서 보통 뭐 집행유예 3년에 5년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이 업무방해죄 또 특경가법 배임을 각각 또 기소해가지고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유언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. 충분히 병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함께 또 추가 기소를 또 하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를 위해서 재정 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
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오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중요한 게 수사 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불가능할 거라 좀 보고요. 특히 기소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구속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네. 6개월 정도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6개월이 도과하게 되면 풀어져 석방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건을 또 영장 청구하고 또는 또 법원에 또 별건을 나눠서 기소해 갖고 또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. 병합해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감경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수사 기소를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기소청이 관련 사건이 있을 때는 좀 모아갖고 또 기소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잘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신다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. 현재 로스쿨 제도 운영과 저도 사법시험을 좀 부활해서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?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 제도, 로스쿨 제도로 바뀐 게 그 당시 있었던 뭐 고시낭인이라든가 또는 네. 사법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바람에 국가적인 인재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민에게 좀 저렴한 수가로 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그 법조인들이 배출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또 부작용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변호사 시험 시행 이후에 또 변신낭 음서제로 흐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변신낭인이 또 양산되고 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단연간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해소할 문제는 아니고 좀 실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법적의 전반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